특검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. 순직 해병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구속됐습니다.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인데 일단 임성근 전 사단장은 특히 그 휴대전화 관련해서 지난 2년 동안 그 비밀번호가 아무리 해도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이제 기적적으로 비밀번호가 확인됐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주요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.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? 설득력이 없는 얘기죠. 여태까지 비밀번호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다가 아마 코너에 밀렸다고 생각을 한 것인가?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 것이죠. 그리고 그 당시에 해병대 순직 최해병의 그 상황을 보면은 과연 그렇게 그 재해에 대해서 구조를 하면서 내 부하 장병에 대한 안위라든지 생명에 대한 그런 배려가 전혀 부재한 그런 상황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그 비판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것을 박정훈 대령이 어쨌든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가지고 경북 경찰청에 넘기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경로를 해서 외압의 과정이 또 있었던 것 아닙니까?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군사 작전이 아닌 이런 민사, 특히 그 재해와 관련해서 군을 동원할 때 그들의 생명과 그 어떤 안전도 지키는 그건 기본적인 겁니다. 그래서 한 예를 들어드리자면은 참 불행한 그 상황을 또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 세월호 때 말입니다. 주한미군이 돕겠다고 거기 왔다가 그 상황이 너무나 기상 상황이 안 좋으니까 자기 장병들을 동원시키지 않습니다. 그래서 그런 거에 우리가 그 하나의 그 교훈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. 그런데 지금 임성근 전 사단장은 구속이 됐지만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포함된 연루돼 있는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 결정이 났습니다. 법원에서는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.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이 되지만은 주요 혐의와 관련해서 법리적인 면에서 좀 다툴 여지가 있다라고 기각 이유를 적시했는데 이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, 이 내용이 기각된 부분,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? 뭐 이제 증거가 좀 불충분하거나 또 직권 남용이라는 부분은 법원의 입장에서는 좀 다툴 여지가 있다라고 이제 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지고요. 그러나 이제 그동안 드러났던 여러 가지 정황이라든지 증거라든지 특검에서도 발표한 내용으로 보면 임성근 사단장 혼자만 구속될 사안은 분명히 아니었다. 과연 법원에서 억울하게 이 숨진 최해병 또 이 진상을 규명하고자 했던 박정훈 대령을 거꾸로 구속시키고 직위 해제도 시키고 오히려 구속되고 업무상 가실치사로 구속이 됐어야 될 임성근 사단장에 다 면죄부를 줘버린 이런 거꾸로 된 사실관계 또 너무나 잘못된 관계, 외압설 이런 것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성근 사단장 혼자만 이렇게 구속 조치만 한 것은 너무나 아쉬울 뿐만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서 사법부가 이 부분에 대한 진상 규명에 대한 노력에 비해서 너무나 좀 솜방망이 판결을 한 것은 아닌지 그런 거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. 그러나 아직 최해병 특검이 시간이 많이 남았고요. 수개월 동안 남았기 때문에 충분하게 증거를 더 보강해서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지고요. 다만 이제 그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 측은 임성근 사단장의 구속 하나만 가지고도 절반 이상의 성공이었다라는 평가를 했습니다. 왜냐하면 임성근 사단장이 본인이 무리한 수색을 지시해서 결국은 최해병이 억울하게 숨졌다. 그런데 정작 구속이 돼야 될 것은 임성근 사단장이었는데 이것을 거꾸로 수사를 무마하고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만드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로 때문이었다는 것이 임성근 사단장의 구속으로서 사실은 이제 사실상 밝혀진 거 아니냐라는 평가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에 입각한다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남은 5명, 기각이 된 5명에 대해서도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최해병 특검에 탄탄한 수사와 영장 재청구 및 진상규명이 확실하게 더 이루어질 기대하고 또 충족시켜 줄 것이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 국정감사에서 나온 김건희 여사 관련 이야기도 하나 짚어보겠습니다. 지금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가 영부인이었던 시절에 뭐 금거부기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과 같이
보물 223호 경복궁 근정전에 들어가서 어좌에 앉았다라는 지금 증언이 나왔습니다. 대한민국 국민 중에 그 누구도 그 용상에 앉아본 사람이 없어요. 알죠? 네네. 근데 그 중요한 역사적 상황을 본인이 가서 앉으셨지 않았을까 싶어요. 뭐라고요? 아, 본인이 네, 그냥 자기가 가서 의자가 있으니까 가서 앉았다. 뭐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. 뭐 또 하나가 이제 6개월 전에는 또 윤석열 김건희 부대회가 이제 경복궁을 예고 없이 찾아와서 명성황후의 뭐 침소에 들어가서 10분간 단둘이 머물렀다 이런 의혹도 지금 제기됐는데 그런데 이 얘기가 국정감사에서 언급되는 이유, 문제 제기의 핵심이 뭔지 궁금합니다.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지난 3년 동안 이제 윤석열 정부의 네. 국정 운영의 과정에서 영부인인 그 김건희 씨의 행적이 얼마나 기이했는지를 부각시키는, 그러면서 이제 이번 국정감사는 사실은 그 현 정부의 국정을 감사하는 것에 더해서 탄핵된 정부에 대한 성토가 민주당을 중심으로 지금은 여당인데 마치 또 야당인 것처럼 이제 나오는 것이고요. 네.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은 현 정부 취임한 지 5개월 정도 남짓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. 그런데 사실 영부인으로서 네. 지금 그 임금의 어좌에 앉는다든지 하는 행동은 굉장히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방어하기도 어려운 정말 그 얼척이 없는 그런 농단에 가까운 행동이기 때문에 네. 이것을 이제 부각시키면은 전 정권이 얼마나 여러 가지로 부적절한 행적을 펼쳐왔는지를 국민들께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그런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.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미 탄핵됐고 지금은 이재명 정부이고요. 아까 그 말씀 하셨잖아요. 그 과방위에서 중요한 이슈가 있다. 제가 볼 때도 지금 우리가 처음에 관세 협상 얘기도 했지만 부동산이라든지 그 밖에 현 정부가 가지고 있는 또 어려운 쟁점이 있지 않습니까? 네. 김현지 부속실장이라든지 또 향후의 그 민생 경제라든지 그런 부분도 같이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대안 제시와 함께 있어야 되는데 국감이 사감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은 실제로 그 증인으로 나온 사람들이나 국회의원들의 적절치 못한 처신 때문에 네. 국민들의 눈살이 찌푸려지는, 그러나 이거는 한번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이런 식의 오만한 권력의 행태라든지 또는 부적절하고 심지어는 무지하기까지 하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이런 행동들이 재발이 안 되겠지, 향후 어떤 정권이 들었든.